안녕하세요. 도쿄왕자입니다. 일요일 오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실무 수업 듣고 왔고 오늘은 늦잠을 자고서 카페를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지 않은 건 결국 제대로 된 인생을 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인생 얘기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우선 나이가 들어서 돈이 없으면 여러 가지로 안 좋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어제 저는 인사동 쪽으로 다녀왔었는데 1호선을 타고 갔었습니다. 탁구공원도 지나갔고요. 종로상가역에서 내려서 갔던 건데 눈살이 좀 찌푸려지는 게 많았습니다. 나이 든 할아버지들이 길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룹의 회장님을 모셔봤는데 이분도 60이 넘으셨지만 되게 젠틀하고 매너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과는 차이가 나는 걸까요? 제일 대박이었던 건 한 할아버지가 지하철역 앞에서 쪼그려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짧은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여자의 다리를 계속해서 쳐다보는 겁니다. 치마 속이라도 보려고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심하게 말해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나이가 든 사람이 대낮에 길바닥에 그러고 있는 걸 보니까 꼭 버러지 보는 것 같았습니다. 원론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왜 죽지 않고 사는 걸까요? 일단 태어났으니까 죽는 게 무서워서 하루하루 때우는 걸까요? 저는 사후세계가 있거나 내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죽고 난 뒤에도 저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존재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미리미리 현생을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사후세계나 내세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세나 사후세계가 없으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이라는 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자녀를 낳고 유명인이 되어서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이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꿈이 있겠지만 저도 꿈이 있고 저는 그걸 재테크해서 바로 길을 찾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그걸로 남들에게 베풀어서 이름을 남기는 게 저의 궁극적인 방향성입니다. 예전에 저는 카페에 글을 쓴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기도 지금 너무 힘이 드는데 얘기 좀 할 수 있냐고 그러길래 쪽지를 보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쪽지를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쪽지로 자기 연락처를 주면서 카톡을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의 실명이나 사생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에서 저의 개인 신상을 드러낸 적이 있었나요? 저는 신상을 함부로 알리는 걸 엄청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에게 대여받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저랑 카톡을 하자는 겁니다. 카톡을 하면 당연히 저의 신상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요. 누구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저의 신상을 드러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은 자기가 힘들어서 저에게 털어놓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 비슷한 일을 겪어봤으니 저한테 털어놓고 싶다는 건데 이게 저라고 해서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저와 이 사람은 일단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고요. 가족이나 친구도 아니고 제가 상담료를 받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사회생활 해보면 알겠지만 누군가의 감정 배수구가 되는 거는 정말 힘이 드는 일입니다. 내 인생을 살기도 바쁜데 남들의 얘기를 들어준다? 그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남의 절망적인 얘기를 계속해서 들어준다? 그건 엄청나게 마이너스 감정을 제가 전달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쪽지로 얘기하는 거 허락해줬는데 갑자기 카톡 하자고 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수시로 여러분한테 자기 힘든 사정 카톡을 상담해오면 달가울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카톡은 부담스러우니까 쪽지로 얘기하자고 답을 했고 그게 서운했는지 그 뒤로는 다시는 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인생은 혼자 산다는 거죠. 남들이 받아들여준다면 의지라도 상관은 없겠지만 당연히 남들이 자기 힘든 사정을 받아들여 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남들도 자기만의 사정이 있는 거고 남은 남일 뿐인데 왜 의지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꼭 명심을 해야 하는 게 남들은 남일 뿐이고 아무리 친한 사이더라도 정말 별거 아닌 걸로 돌아서 버린다는 거예요. 절대로 남들 의지하지 말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완수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건 세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혼자서 상처받기 쉬워지게 되는 거죠. 오늘은 두서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100세 인생을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100세 인생이 온전하게 정착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150세나 200세도 바라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00세 인생이고 200세 인생이고 이건 절대로 긴 시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짧은 인생을 보람되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강사가 그러더군요. 자기는 수복에 가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옛날 사람들 중에는 이 사람처럼 카페에서 몇천 원에 하는 커피를 마시는 걸 낭비로 보는 시각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매니아인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하루 카페에서 커피 한 잔조차도 못하고 살아야 되는 걸까요? 물론 제가 비투성이의 형편이 너무 안 좋다면 커피도 안 사 먹는 게 맞겠지만 일반적 형편 이상이라면 이 정도는 사치라고도 할 수 없는 범위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강사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기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하고 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돈이 많은지 백수인지 서울에 사는지 그런 걸 저는 알지도 못하고 물어볼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충고는 어떤 삶을 살더라도 그 범주에 머무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대기업에서 일을 해보시기 바라고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재벌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에만 사는 사람은 서울에 가보고 한국에만 있던 사람은 해외를 한번 나가보세요. 어떻게든 많은 걸 보고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둘러싼 그 바운더리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걸 벗어나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보는 만큼만 보이는 겁니다. 이런 노력을 안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어서 카페 같은 데서 커피를 왜 마셔? 돈이 썩어나냐 같은 소리를 하거나 나이 먹고 돈도 없어서 길바닥에서 젊은 여자 다리를 쳐다보거나 담배 길빵 하는 걸 전혀 창피하지 않은 사람이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경험을 해보려고 하고 그걸 위해선 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든 자산을 부리려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